대한민국 지상전력 확인한 유럽, 외신 난리. 한 무기 61,200톤 공수 시작 푸틴 충격. 러시아 상상도 못한 한국 초강력 대응.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 수출에 성공한 데 이어서 KEPL 전차 수출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체 수량은 1,000대에 달합니다. KEPL 전차 사업의 초기 목표는 2023년 12월까지 폴란드와의 협상을 마무리한 이후 2027년 이전까지 개발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후반의 선거에서 전차 사업을 주도했던 보수정당이 패배하고 새로운 개혁정당이 승리함에 따라 사업은 여러모로 답보를 거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유럽과의 협력을 중시하지만 현실적으로 요구된 시기까지 요구된 수량의 최신 전차를 납품할 수 있는 것은 현대로템뿐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상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EPL 전차는 한국군이 진행 중인 K2 흑표 성능 개량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양자가 자폭 무인기 대응 기술과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2 흑표 전차 외에도 K1 전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탄도 컴퓨터 교체 사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는 탄도 컴퓨터가 교체되면 풍산이 제안하고 있던 105mm 도비 방지 연습의 광탄, 고폭탄, 신형 APFSDS, 엔지아프 푸스드스, 탄이 연차적으로 채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전차 기술 개발 현황의 기술적 논란 외에 차세대 정찰위성 사업 현황,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등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미국 GDLS사가 개발한 에이브럼스 X 전차로서 포탑 상부에 30mm M230LF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본지에서 여러 번 소개되었듯 KEPL에는 크게 신형 복합장갑, 12.7mm RCWS, 무인기 대응 시스템,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등이 새롭게 장착될 계획입니다. KEPL용 신형 복합장갑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하에 삼양컴텍 등이 개발하고 있으며 당연히 방어력은 보안 상황이나 러시아에 대응하고자 개발되고 있는 만큼 측면보다는 전면 방어력 향상이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KEPL용 신형 장갑과 새로운 30mm RCWS를 비롯한 복합 방어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좌측 끝이 105mm 전차용 고폭탄이고 가운데가 신형 105mm APFSDS 탄, 우측 끝이 105mm 도비방지 연습예광탄입니다. 풍사는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K1 전차에 사용할 수 있는 105mm 도비방지 연습예광탄, 105mm 전차용 고폭탄, 신형 105mm APFSDS 탄을 전시하였습니다. 한국 육군은 전차포 사격훈련을 실시할 시에 별도의 훈련탄이 없으므로 주로 대전차 고폭탄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APFSDS 탄은 정확한 탄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보다 비싸며 APFSDS 탄이 대전차 고폭탄보다 명중률이 높으므로 대전차 고폭탄을 훈련탄으로 활용합니다. 문제는 대전차 고폭탄의 경우 사격훈련 시에 간혹 제대로 폭발하지 않고 멀리 튕겨나가는 도비 현상이 발생해 훈련장 안전면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탄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확인한 이후에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풍사는 대전차 고폭탄과 똑같은 형상과 중량, 탄도 특성을 가지나 명중과 동시에 파쇄되면서 도비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도비방지 연습예광탄을 개발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K21에서 105 경전차에 탑재된 CMI-42 3105 포탑에 장착된 105mm 전차포 사격 테스트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풍사는 555 등의 중동 국가의 요구를 반영해 전차용 105mm 고폭탄을 개발했고 한국군에게도 제안 중입니다. 한국 육군은 벙커나 건물 파괴, 적 보병 공격 시에 대전차 고폭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갑관통을 위해 개발된 성형 자격탄이기에 내부의 절반 정도 비워져 있고 탄체 역시 파편 형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 육군은 이라크 시가전을 수행하면서 120mm M830 다목적 고폭탄의 형편없는 파괴력과 보병 제압 능력에 실망하고 별도로 M1147 AMP 탄을 개발해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와 비교되는 105mm 고폭탄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풍산의 신형 105mm APF-SDS 탄에 적용된 여러 신기술을 보여줍니다. 한국 육군 K1 시리즈 전차에는 1990년대 국산화 및 양산된 관통력 450mm 수준의 K274 APF-SDS 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탄약에는 저장 수명이 존재하고 북한 전차를 비롯해 주변국 전차의 방어력이 강화됨에 따라 풍산은 2013년부터 ACTD 신개념 기술 시범 사업을 활용해 당시 K274N으로 호칭했던 신형 APF-SDS 탄을 개발합니다. 원래 사업 계획은 K274N 탄 개발을 완료한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서 큰 문제가 없다면 2017년부터 전력화 단계를 거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형 105mm APF-SDS 탄의 관통력과 기술적 특성, 향후 전망에 대해 밀리터리 리뷰 이지 2408호를 통해 분석해보았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제주도 서귀포까지 무거운 SAR 안테나 시제품을 가지고 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당시에 국내 방산업체들이 가장 홍보를 위해 노력한 분야는 바로 국방용 우주기술이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425 사업을 활용해 개발 중인 국산형 SAR, 합성개구 레이더, 안테나 실물을 전시했고 KAI는 초소형 정찰위성과 한국형 저궤도 통신위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 시스템은 제주도 서귀포까지 무거운 SAR 안테나 시제품을 가져와 적극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국방우주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영토에 대한 정찰과 킬체인 작전을 위하여 SAR, 합성개구 레이더, 탑재형 정찰위성 4기와 2호, 전자광학, 정찰위성 1기를 발사하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이며 2023년 연말부터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해 2025년까지 모든 정찰위성 발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25 사업을 구성하는 중량 XXX 크 지급의 SAR 정찰위성은 KAI와 하나 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해상도는 0XM 이하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425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곧바로 사이오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사업 목표는 SAR 정찰위성 XX기, 2호 위성 X기를 발사함은 물론 당연히 해상도 역시 보다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425 사업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있었습니다. 425 사업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LIG 넥스원 플러스 세트레가이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LIG 넥스원은 항우영과 공동으로 해상도 0.5m급의 아리랑 6호를 개발하고 있었고 세트레가이는 위성 소형화 기술력이 출중함은 물론 다수의 수출용 위성을 발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25 사업의 시행착오와 함께 하나 시스템의 전략부품 국산화 사업, 차기 정찰위성 사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솔텍이 개발한 초소형 신호정보 수집 위성으로서 중량을 줄이고자 망사형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성체 개발 회사인 솔탑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활용해 초소형 위성의 탑재를 위한 신호정보 수집체계 기술개발 사업용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중량 XXX 크지 이하의 초소형 신호정보 수집 위성을 개발해
북한의 레이더 및 통신정보 신호를 획득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의 신호정보 수집부대인 777부대의 발주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형 신호정보 수집위성 개발 사업 현황과 기술적 문제, 핵심 부품 국산화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한국군도 궁극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체계가 핵심 통신체계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인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통신망 연결이 중요한데 지형지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KAI가 전시한 저궤도 통신위성 모형입니다. 국내에서는 독자적인 저궤도 통신위성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한화시스템은 국방신속획득기술 사업예산 398억 원을 사용해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유텔세던 웹사가 구축 중인 상용 저궤도 위성통신망과 한국 6회 공군의 전술망과 연동함으로써 우선은 보조통신망으로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력 통신체계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유텔세던 웹은 프랑스의 유텔셋 그룹과 영국 원웹의 합병으로 탄생한 유럽연합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로서 현재 634기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 우주 통신망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화시스템의 저궤도 통신망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방부는 협력해 독자적인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려면 조 단위의 비용이 필요한데 미국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구축 비용이 약 100억 달러, 약 13조 원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려 하는지, 국내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밀리터리 리뷰 이지 2408호를 통해 정리 및 분석해보았습니다. 2. 한국 방산. 세계 5위 강국으로 도약, 외신이 본 한국. 홍콩 언론 아시아타임즈가 급부상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12% 증가해 세계 10대 공급국에 진입했으며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은 처음으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 한국은 2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14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5% 점유율을 달성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 AI, 과양자물리학 등 혁신 기술에 중점을 둔 방위산업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 요인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성능, 실전 검증된 무기 체계, 경제성, 신속한 생산 일정 등이 꼽힌다. 양옥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 산업 첨단 기술이 무기 체계 개발에 적용되어 세계적 수준의 무기 체계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의 무기 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북한과의 교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육상, 해상, 항공, 우주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와 16억 달러 규모의 다연장 로켓 발사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32억 달러 규모의 천공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수출 계약을 맺었다. 말레이시아에는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FA-50 블락 20 전투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